예, 오늘은 좀 뭐 색다른 얘기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예, 그 프랑스 니스라고 알고 있죠. 예예. 예, 그 니스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좀 있습니까? 뭐 니스 이름은 많이 들었고 뭐 개구리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니스라고 하는 곳은 예. 프랑스의 그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 이어서 그 프로방스라고 있죠. 예, 프로방스 통일동산에 있는 프로방스. 예. 예, 거기서 가져왔지. 예. 프로방스 지방에서 두 번째쯤 큰 도시가 이제 니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예예. 그 모나코도 좀 가깝고 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국경에서도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죠. 예. 지중해 근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니스라고 하는 곳은 그 지중해 연안에 두 개의 그 큰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 니스 해변에 보면은 프롬나드 대 장글레라고 하는 곳에 가보게 되면은 그 르 프로그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예.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예예예. 레스토랑들 그 대부분이 가게 앞에 메뉴판을 거치해 둡니다. 예예. 그 옆에는 추천 메뉴하고 트리워드바이즈라고 하는 그런 인증서도 붙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르 프로그도 입장하기 전에 미리 그 메뉴를 살펴볼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 그 달팽이 요리에 에스카르고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하고 함께 예. 그르느이라는 그런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예예. 그르니 삶은 소대가리는 아니죠? 예, 삶은 개구리 요리입니다. 아, 예예. 예, 뭐 물론 개구리 뒷다리 튀김도 있고요. 예예. 예, 얼마 전에 그런 거 보셨죠, 선생님께서? 예. 예, 이 요리는 이제 손님의 식탁 위에 은어와 함께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예. 산채로 냄비에 넣고 예. 조리하는 것입니다. 예예. 예, 개구리는 처음부터 물이 뜨거우면은 예.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옵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구리의 점프력이 예. 굉장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래서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섭씨 15도 정도 됩니다. 그 섭씨 15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온도에다가 맞춰서 이제 그 물을 부어두죠. 예. 그러면은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서 음.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불의 온도 때문에 예. 그 기분에 개구리가 사로잡혀서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 시원해 이러겠죠. 예. 결국에 45도쯤 되면은 예. 요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구리는 변화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한꺼번에 뜨거우면 뛰어나가든지 할 텐데.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예.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예. 개구리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요? 천만에요. 사람 또한 개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널리 인용되는 얘기지만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한심한 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망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 어느 온도에 이르게 되면은 위험을 느끼고 튀어나와야 하는데 물이 조금씩 데워지기 때문에 결행의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죠.
이 좌파 정권은 사전에 교육계와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사법기관에 침투해서 반대 세력을 마비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들은 극렬 행동대운을 앞세워가지고 자칭 촛불혁명이라는 그런 정변을 일으킨 뒤에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꼴통 좌파들은 기상천외한 사건을 조작하고 민심을 선동하고 이에 노란한 탄핵은 대중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오도된 여론과 선전선동의 결과물입니다. 맞습니다. 이 좌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지난 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넣고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이해찬이 말맞다나 100년 집권을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가 다 적폐인데 싹 다 가야 되는데, 예. 예. 소위 보수 지도자들은 냄비 속 개구리 형태를 그대로 연출했습니다. 정당한 재판도 없이, 즉 제명도 모르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관했고 재판에서 설마 대통령이 실형을 받으라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구치소에 갇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또 그 재판이라는 것을 성사시킨 태블릿 PC가 증거로 쓸 수 없는 허위란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대다수의 국민의 짐 인간들은 지난 일이니까 하고 묵묵히 쳐다만 봤습니다. 그 뒤로도 냄비에서 뛰쳐나와야 했던 사건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리고 노회찬의 자살 사건, 패스트트랙 파문,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멋대로 각색한 5.18 망언 소동, 이런 거 전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어처구니 없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웃지 못할 희극들, 북한에 식량을 원조하겠다고 오지랖 넓게 나섰다가 거절당한 망신, 이런 거 이루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예. 이제는 이런 일들은 그저 정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국회의 검토조차 없었던 평화조약을 믿고 북한을 마치 가족처럼 챙기는데도 김정은 일당들은 계속해서 간첩선을 내려보내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의 간을 떠보고 있습니다. 이 판국에 문재인 찬탈 정권은 적대의식이 없어 괜찮다는 그런 흰소리나 하고 아니면은 예의주시 중이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별로 다름이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나라를 떠받치던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사상 최악의 성장률과 실업률을 잇따라 경신하는 가운데 한일 경제전쟁까지 터져서 앞이 막막합니다. 철천지 원수로 알던 북한에는 일방 통행로를 열어주고 일본은 적대국으로,
미국은 불신국으로 만들어서 최후의 우방조차 스스로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자신과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 대깨문 친문 세력들은 트럼프를 노망난 해물이라고 악평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친문 네티즌들은 또 문재인은 최고의 협상가라고 하며 외교왕 문재인이라고 추겨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하겠습니까? 그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행한 타임 그 표지 보셨습니까? 문재인 사진은 인자한 표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독재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이야말로 타임지 편집의 그런 의도가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이런 사진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문재인의 영정사진으로 사용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4년 전에 타임지 아시아판 표지, 어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 사진을 저런 사진밖에 없어서 했을까요? 한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들은 자기 당도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고 저 좌파 노인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간을 데려다가 그 지시를 받아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청년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쯤으로 보이는 그런 남자들이었는데 아마 욕설이 튀어나오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들었습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 너 평생 집 살 수 있어? 아니야. 18. 반지야. 월세도 자신이 없어 못 사겠어. 이젠 월급 다 때려 모아도 아파트 못 산대. 그렇지만 난 걱정 안 해. 왜냐? 여기 공원에 텐트 치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히덕거리더라고요. 이거는 웃는 게 아니라 이건 희망이 없는 절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내 집 꿈조차 포기한 상태인데 LH 투기 사태는 그들을 더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라도 사정없이 파헤친다면 4년 내내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판쳐온 세상이 180도 달라지고 땅 투기도 사라지겠지만 그게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하지만은 LH 사태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 뻔합니다. 경제를 해치는 부패와 불공정은 계속되고 젊은이들의 실험은 더 깊어질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사회 도처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못 봤다 이거예요. 심지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며 국민을 싸잡아서 개돼지라고 윽박지르는 지식인도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